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016년 제3회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는 띵띵띵띵 하고 이수한 후에는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죠.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 차례 했었다. 4번 정답이고요. 82번 사용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1번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 3번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해요. 즉시요. 4번에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이게 틀렸죠?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83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2016년 5월 20일날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이때 허용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알아두실 게 뭐냐면 육아휴직 신청할 때 육아의 대상이 있죠. 대상은 만 8세 이하면은 우리 학령제로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초2니까 초2 이하의 아동이어야 해요. 그리고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해두시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육아휴직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2015년 6월 1일부터 근무한 여성 근로자, 일단 지금 6개월은 넘었죠. 이혼 후 친자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신청했는데 충분히 조건이 되는데 허용하지 않았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1번 맞고요. 2번에 2015년 3월 1일부터 근무한 남성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입양자녀를 전업 중인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기 위해, 함께는 안 돼요. 3번에 2015년 4월 1일부터 1년 넘었죠. 근무한 남성 근로자가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 이건 대상이 안 되네요. 초2 이하, 만 8세 이하가 돼야 돼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퇴직 후 2015년 6월 1일 날 재입사를 했대요. 6개월 넘었죠, 일단. 그리고 입양자녀가 6세예요. 이럴 때는 허용을 해야지,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1번, 4번 두 개가 답으로 틀렸어요. 개정돼서 답이 두 개로 나와 있네요. 8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횟수 중요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회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당연하겠죠 이건.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까지. 이거는 좀 너무 심하죠.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보고해요. 이렇게. 그리고 국회 동의까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맞는 내용이고요. 85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거 했는데 1번에 3급 자격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상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겠죠 이거. 2번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 중에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 이거 해당 안 되고요. 3번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획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기능대면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에요.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이 1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이 해당되고요. 요 세 사람은 자격기준에 해당돼요. 86번 남녀 고용평등과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혼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 차별에 해당하겠죠. 2번도 뭐 이렇게 성적 언동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겠죠. 당연한 거고. 3번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이다. 맞는 거고. 4번의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했었어요. 고용정책기본법 있죠. 고용정책기본법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즉 고근남이라고 했었죠. 고근남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다. 이렇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87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산업인력 한산인 되죠? 한장인 되죠? 근로복지공단 이거 되죠? 그래서 1, 2, 4번 모두 맞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해당이 안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학교장 있죠. 학교장. 교육관계법에 따른 학교장이 자신의 어떤 제자, 학교장이나 어떤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장이 자신의 졸업생이나 재학생, 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88번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거 88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4번이 사업주가 배치 정보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3번은요.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무적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령차별에 해당되지 않아요. 89번 피보험 자격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취득일과 상실일 피보험 자격 그냥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날이다. 그런데 상실일은 사망과 이직에 대해서는, 사망과 이직에 관하여는 그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다 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은 그냥 그날이에요. 그날. 어떤 날인지 뭐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게 된 날, 그날, 뭐 이런 날, 그날이에요. 단지 상실일 중에 사망과 이직만 다음 날이다. 1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이죠. 그리고 상실이죠. 그러면 다 사망한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1번 맞죠? 2번에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죠. 적용을 받게 된 경우면 적용받게 된 그날이에요. 적용받게 된 날, 이렇게 고용된 날이 아니라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번 틀렸어요. 3번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그날 피보험 자격 취득한다. 4번에 피보험자가 적용제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상실 취득이든 상실이든 모두 그날인데, 특히 이제 상실일에 대해서는 사망과 이직한 경우에만 그 다음 날이다. 90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예요.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지금 2번이 틀렸네요. 여러 차례 했던 것인데 지금 보시면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못해요.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이고 4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의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그래서 2번 정답이네요. 91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은 이거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잖아요. 실업급여. 그죠? 실업급여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조직광이 해서 광역구직활동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92번 사업주의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외되는 자들에 대해서 했었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정이나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역시 해당 안 되고,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는 사람, 고용된 사람 역시 해당 안 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4번이네요.
93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인력 이거는 아니죠. 나머지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의 목적에 해당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94번.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야. 일부 내용.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무엇이냐. 일부 내용이 미달됐으니까 미달한 부분의 계약만 무효이다. 3번 이게 합리적이겠죠. 95번.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아, 이건 뭐예요? 뭐 그냥 껌이죠, 껌. 96번.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노동기본권 나와 있네요. 노동기본권에 관해서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좋은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좋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이야. 단결권, 단체 교섭권 아니라 단체 행동권은 다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좋은 지문이에요. 정답으로 많이 제시됐던 것들이에요. 4번이 틀렸다. 97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배에 관련된 거, 뭐 기차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항만 운송 사업법에 따른 항만 하역 사업 같은 거 안 되겠죠? 선원법 역시 배와 관계되니까 안 되겠죠?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안 되죠.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철도 여객 사업 이런 것들이요. 배, 기차, 자동차 관계되는 거 일단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파견할 수 없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에는 파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분진 작업하는데 뭐 이렇게 광부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뭐 의료,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의료기사라든지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략적으로. 답은 거의 정해져서 얘가 나오니까 얘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98번. 준고령자 50세에서 55세 미만이죠. 고령자는 반면에 고령자는 55세 이상이에요. 55세 이상이다. 이렇게 하한선은 없어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99번. 명예고용감독관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쉽게 명예감독관이라고 하죠.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자사 내부의 근로자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100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는데 일단
4번 정답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행정소송 제기나 어떤 재심 신청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번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그리고 2번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 4번 보세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가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3번은 재심 판정일로부터가 아니라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예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해서 15일 이내에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놓으면 되겠네요. 강의 전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